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교원노조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이미 2025년도 노무사시험에서 기출이 된 그런 판례입니다. 수험생들은 당황스러웠던 판례죠. 왜냐하면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사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법은 아니에요. 그 노무사들이 교원 노사 간의 관계를 좀 보는 분들은 중요한 판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보는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판례거든요. 물론 교원 노사 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기출이 된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특수한 노사관계라고 하더라도 기출이 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판례를 소개해 드릴까요? 자, 교원노조가 있었고요. 이게 정교조입니다. 정교조 대전 지부가 있었고, 이 정교조에서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교섭을 요구를 한 거죠. 이제 교육청은 이제 아니고요.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교섭을 요구하고 교육감이 주체가 되는 구조입니다.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되자 노동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고, 여기서 노동쟁에 대한 조정은 진호위에 가지 않습니다. 중노위에 가요. 교원노조나 공노조는 이제 진호위가 아니고 중노위로 바로 가는 구조입니다. 자, 중노위에 가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중재를 개시했습니다. 원래 이제 일반 노동조법에서는 중재는 쌍방이 신청해야지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은 쌍방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중재를 개시할 수 있고, 혹은 중재를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케이스에서도 중재를 개시한 겁니다. 중재를 해서 중재지정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효력 발생기를 명시해야 되는 거죠. 효력을 2021년도 6월 15일부터 2022년도 6월 14일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중재정서를 만들었고요. 7조, 9조, 15조, 27조의 내용을 가지고 크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재정서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다 보시게 되면 유치원 운영 시간이라든지 혹은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혹은 전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교사의 어떤 교육비나 통합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재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다 뭔가 하면요. 다 법령이나 예산과 조례와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법령, 조례, 예산과 연결되는 것들은 아무리 이게 단체배를 체결하더라도 단체배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런 교원노조법에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 조항을 가지고서 중재지정을 만든 거죠. 즉, 단협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중재지정서를 만들어서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때 이 교육감이 이거는 단체배로서 효력이 없는데 왜 중재정을 했냐. 이건 위법한 중재정이다. 이걸 위해서 여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런 케이스가 벌어진 겁니다. 몇 가지의 쟁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행정법상의 문제로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중재정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교육감이 여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데, 실제로 판결이 날 때는 이미 중재정서의 효력이 끝난 2024년 3년도인가 그때 아마 여기에 대한 판결을 2024년도에 판결이 나온 거죠. 2024년도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행정처분이 기간이 경과한 겁니다. 효과가 소멸한 케이스예요. 이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처분의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인지, 이 취소 소송에 대한 이익이 있는 것인지, 이게 다퉈진 그런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중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 한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엔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도 하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단체협약의 비효력사항이에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섭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요. 교섭을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협약이 법령, 조례, 예산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단체협약이 효력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효력도 없는데 왜 중재정을 하는 거냐. 이 중재정의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따라서 위법한 중재정을 한 거 아니냐. 이걸 다툴 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과연 그럴까 이거죠. 자, 그리고 과연 중재정이 위법한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이 판단 항목이 다퉈진 이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좀 보도록 할까요? 사실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원노조법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대개 수험생분들은 일반 노조법은 잘 아시는데 교원노조법, 공노조법 잘 안 보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달라요. 일반 노조법하고는.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판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알아서 내는 문제는 아니고 교원노조법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좀 풀기가 용이한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행정법상의 문제로 볼 수 있죠. 보니까 처음 제기할 때는 이 취소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나중에 행정처분이 기간이 경과해서 효과가 소멸된 거죠. 이미 중재정서의 효력 기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끝났으니까요. 이 처분이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 회복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경우에도 과연 이 취소를 구할 소액이 있는 거냐 이거죠. 그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무효 확인이라든지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 여전히 이런 경우라든지 혹은 이것도 중요하죠.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런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자, 지금 앞으로도 이런 동일한 사유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위법성을 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겠죠. 이 경우에는 이미 효력이 소멸됐지만 이런 확인을 하고 해명이 필요한 케이스인 거니까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대전교원 노조와 교육감사에서는 이런 동일한 사유로 이 중재 지정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단순하게 대전교육감과 혹은 대전교원노조 사이의 그런 반복 위험성만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해당 사건에서 동일한 소송 당사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꽤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중재정은 흔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중재정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전교육청의 문제만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지를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기간이 경과해서 효력이 소멸됐지만 이 소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원래 있던 행정법상의 그런 판례인데 중재정에서 좀 적용한 이런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 한해서 불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위법하다, 월권이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자, 우리 법에서는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위법, 월권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위법이라는 것은 절차가 위법하거나요, 혹은 내용이 위법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즉, 내용이 이제 법이 아니죠. 교노조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위반 때문에 위법한 케이스, 절차의 위법 혹은 내용의 위법이 되겠죠. 자, 월권이라는 것은요, 당사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안 돼 있는 사항인데 자기들이 중재를 한 거예요. 월권인 거죠. 혹은 당사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한 겁니다. 이건 월권이에요. 이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하지만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불리하다, 단순하게 불합리하다. 자, 이것만 가지고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내용의 위법이라든지 월권이 돼야, 절차의 위법 혹은 월권이 돼야지만 불복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 위법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단체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사항이에요. 이런 다 아까 보니까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정보에 대한 문제들은 다 법령, 예산, 조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단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중재정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이걸 했냐 이거죠. 이건 위법한 중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판례는 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법을 잘 보시게 되면 분명히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은 단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의해야 될 게 교섭을 해가지고 단협을 체결할 수 없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단협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효력이 없는데 이걸 왜 체결했을까요? 효력이 없을 때는 이것들을 향후의 정책 방향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비효력상이라 하더라도 체결했으니까요. 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된다.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력했는지를 시행령에 따라서 다음 교섭할 때까지 교섭 노동조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협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이지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 그걸 또 서면으로 알려야 될 의무, 이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중재정은 단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중재정은 단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력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 의무 등의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종합하게 되면은 마치 단체 교섭을 해서 단체 계약 체결할 때 비효력 사항도 단협으로서 효력이 없을 뿐이지 단협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즉 비효력 사항도 중재 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뿐이죠. 효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할 의무를 부과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중재형이 비효력 사항에 대해서 정하였던 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공무노조법하고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공무노조법은요, 이제 정책 결정의 사항이라든지 혹은 임용권 행사 등의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아예 교섭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교원노조법과 다르게 공무노조법은 비교섭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뭐 기관의 관리 운영 사항이라든지 정책 결정의 사항들 이런 것들은 교섭사항이 아닌 거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원노조법은 이런 비교섭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협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재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들을 무한정 열어주게 되면은 조금 교원노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헌법과 법률이 다른 법이 또 있는 거죠. 헌법과 법률이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면서도 노동상권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노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데요. 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단협으로서의 효력이 법령, 예산, 조례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없을 뿐이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교섭을 하고 단협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책 결정, 이제 공무노조법을 약간 따온 겁니다. 정책 결정의 사항이라든지 혹은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제 근로조건의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으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 근본 조건안을 침해 제한하는 내용을 정했다고 한다면 이 중재정은 위법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좁히잖아요. 넓게 인정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관에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이 기관에서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정했다고 한다면 중재정은 위법하다 보겠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는요. 여기서 정한 해당 근로조건의 내용이라든지 성격,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사측에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 자, 이걸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을 잘 보세요. 근데 이런 걸 교원노조법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지금 교원노조는 쟁의 행위를 아예 못합니다. 전면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는 없어요. 일반 노조는 파업을 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교원노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중노위가 중재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중노위가 이런 근로조건의 실체라든지 교섭의 현과 이걸 참작해서 적정한 근로조건을 설정해 줄 필요가 크다. 이 점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이 중재정이 위협하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런 노동조합이 자기 요구 사안을 관철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 보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설정해 줄 필요가 있겠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이런 사안들을 보라는 거죠. 그럼 이 케이스는요, 어떻게 봤을까요? 자, 이 케이스에서는 운영 시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복열 수업에 대한 문제, 학생 출결 관련 서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교원의 업무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원의 근로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로조건은요, 교섭사항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게 법령, 조례, 예산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단협의 효력이 없을 뿐이죠. 따라서 중재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안 되는 케이스가 뭐였죠? 만약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사항들은 분명히 이제 관리 운영 사항이긴 한데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적거나 없거나 적고 노력한다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리고 안내나 노력 업무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감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부담하는 부담의 정도가 세지 않아요. 굉장히 이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운영 사항들에 대해서 제약을 가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부담의 정도 약하게 지금 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런 조항들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협하거나 옳거니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중노위의 중재 조정은 위법하거나 월권인 것이 아니다. 이런 판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원래 교노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데 어떤 분들은 자꾸만 근로조건의 사항이 교업상이 안 되는 걸로 오해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업상이 됩니다. 단지 단협으로서 효력이 없을 뿐이죠. 그런데 이 판례는 뭔가 하면은 이걸 가지고 중재 조정서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게 효력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교섭과 동일하게 보게 되고요. 단지 너무 지나치게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이 기관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위법하거나 월권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판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교육청에서도 중요한 이제 참조할 만한 판례였고요.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판례 강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